안녕하세요. 하윤혜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인생의 낭비다. 알렉스 퍼거슨 전 영국 축구 감독이 한 말이죠. 오늘은 인간이 가진 핵심 능력인 이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SNS 시스템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왜 우리가 집중력을 빼앗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리해 볼게요. 주제도서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이 책에는 집중력을 비추로 표현한 4가지 형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스포트라이트, 무대에 서 있는 이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빛을 말하죠. 이 스포트라이트 집중력은 이 다음에 뭐 해야지? 지금은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트라이트 집중력이 떨어지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냐, 되게 속상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스타라이트 집중력. 이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죠. 중장기적인 목표라든지 약간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 같은 거에 해당됩니다. 뭐 책을 써야 되겠다, 나는 이번에는 이쪽 분야의 일을 조금 확장을 해봐야 되겠다, 좀 오랫동안 공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밀고 나가야 되는 집중력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스타라이트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 매일매일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뭔가 꾸준히 해서 이루는 거, 이런 걸 부러워하기만 하죠. 세 번째는 데이라이트 집중력. 그러니까 사방의 훤히 다 잘 보이는 겁니다. 아주 맑은 정신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책을 대체 왜 써야 되지?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이 사업을 왜 하는 걸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고 어떻게 펼쳐져 나가야 되겠다. 긴 안목으로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집중력에 해당이 되죠. 마지막 4번째가 스타디움 라이트 집중력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집중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서로 보고 듣고 협력하고 경쟁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집중력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집중력이죠. 이 스타디움 라이트 집중력은 집단 목표를 달성한다든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동력이 됩니다. 집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과 직결된 아주 진지하면서도 중요한 문제구나. 그런데 이 중요한 집중력, 아주 그럴듯하게 합법적으로 눈치 안 채게 훔쳐가고 있는 것이 바로 SNS 시스템입니다. 막연하게 그래, 집중력을 좀 방해하는 것 같긴 했어 가 아니라 SNS의 알고리즘, 이 시스템 자체가 집중력을 빼앗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SNS 시스템이 집중력을 뺏는 방식 무려 6가지나 됩니다. 우선 잦은 보상을 갈망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게시물에 얹히는 즉각적인 반응, 좋아요, 최고예요. 뭔가 주목받고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분 좋아지죠. 반응을 보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출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게요, 점점 센 자극, 많은 양을 원하게 돼 있죠. 그래서 팔로워가 많을수록, 그리고 댓글이 많을수록 더 몰두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도파민에 흠뻑 젖은 뇌는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흥분 상태가 돼 있죠. SNS를 하지 않는 시간 점점 짧아집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 보고 점심때 그리고 퇴근할 때 한번 보면 되지 뭐 했었는데 1시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이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게다가 이 SNS란 놈, 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에 반응하는지를 정말 잘 압니다. 알아서 게시물 추천하고 관심 있는 게시물들 자꾸자꾸 연결해서 보여주죠. 제가 우연히 인절미같이 생긴 시골의 잡종 쇼츠를 한번 보게 됐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한 2개 찾아서 봤더니 그 다음날 계속해서 이 귀여운 개들의 모습이, 정신 차리고 봤더니 앉은 자리에서 30분째 이 개 사진을 보고 있다. 자주 화나게 만드는 것도 집중력을 뺏는 한 방식입니다. 사람이 논쟁하다 보면 열을 받죠. 다른 일에 쓰던 집중력 다 끌어와서 옳다 그르다에다가 쏟아붓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 부정성에 대한 편향이 있죠.
나쁜 소식, 뭐 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정 성향이라는 건요, 원시 시대에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래요. SNS 알고리즘이 바로 이 원시뇌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얄팍하고 부주의하게 만들기도 해요. SNS 보면 이 핫템이 뭔지, 트렌드가 뭔지, 요즘 대세가 뭔지 훤히 다 보이죠? 아, 그렇구나. 이번에는 이게 유행이구나. 쭈쭈 보면서 이게 왜 유행이지?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하지? 진지하게 원인 분석하는 분 계세요? 아주 생각하는 게 얇고 대충 보게 돼요. 말 그대로 그냥 흐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매사 보는 것마다 대충대충 흘려보면서 무성의하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심각한데요. SNS 시스템은 이 분노에 찬 타인들한테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세상에 온통 화가 나 있구나, 예민해지고 위험하게 느껴지죠.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보고 나랑 다른 의견에는 시시콜콜 말꼬리 잡게 됩니다. 옳다 그르다 가리게 되고 사람 사이에 이 적대감이나 공포감, 불신이 생겨나기가 쉽겠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주변을 위험하게 느끼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과하게 예민해진다, 과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보다 훨씬 더 예민해지고 날카롭게 굴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올해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웠죠.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이 수영장 있는 집에 곰 가족이 내려와서 놀고 있더라. 곰이 올까봐 잠이 안 와요. 두리번거리면서 어디서 곰 나타나지 않나, 곰 스프레이 들고 다니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러면 사회 전체가 곰 무서워서 술렁술렁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과각성이 되면 가짜뉴스에 휘둘리기도 쉬워지죠. 앞일 걱정하느라고 지금 현재에 집중을 못합니다. 머리가 산만해지고 복잡해지고 당연히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스코어, 세계에서 최고 빌런은 마크 저커버그다. 여기서부터는 전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굳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어찌되었던 SNS 시스템은 우리를 더 자주 방문하게 하고 더 오래 잡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게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집중력을 자신들의 사업의 연료로 씁니다. 이거 마크 저커버그가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번개를 맞아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됐다 그래도 마크 저커버그는 사용자들의 집중력을 뺏어가지 않는 이로운 설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럼 책에서 말한 것처럼 사용자들에게 아예 페이스북 사용료를 한 달에 뭐 1불 아니면 2불, 뭐 하다못해 50센트라도 받는다면 어떨까? 저는 결과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료로 아주 편안하게 잘 쓰고 있는 SNS, 우리 개인정보는 물론이고요. 선호도나 소비 행태 같은 우리들에 관한 데이터, 아울러서 집중력까지 확실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인님들 SNS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곧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